메이커는 누구일까? 메이커로 활동하며 메이커를 만나며 살펴본 메이커 정신. 친구의 소개로 메이커 페어라는 것을 알고 2014년 처음 서울 메이커 페어를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매료된 메이커의 세계를 탐험하며 나는 어떤 메이커가 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2018년 어느덧 5년째 서울 메이커 페어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있는데 저는 벌써 10년의 바늘 메이커 페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메이커는 영어 make에 사람을 뜻하는 이하를 붙여 만든 단어 메이커입니다. 사전적으로는 무엇을 만드는 사람들을 말하지만 단순히 무엇을 만들기만 한다고 해서 메이커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제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메이커 페어 관련된 책도 여러 권 읽었고 세계 여러 나라의 메이커 페어를 참여하며 다른 메이커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게 메이커야 라고 정답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이커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신과 그 안에서 향유하는 문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직접 경험하고 보아온 메이커들의 정신을 소개합니다. 즐기는 즐거움. 저는 심플 애니멀즈라고 하는 동물을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동물을 메이커 페어에 가지고 나가면 행사장의 관람객에서 한 번 이상 꼭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외국이나 서울에서도 똑같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팔지 않는다고 답했을 때 겪는 상황은 다릅니다. 외국에서는 사고 싶은데 못 사서 아쉽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다시 질문이 들어옵니다. 안 파는데 왜 만들어요? 제가 좋아서 만듭니다. 재밌어서 만듭니다. 라고 답하면 누구는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기도 하고 누구는 시간도 돈도 참 많은가 봐요. 실용적인 걸 만들어야지 왜 이런 걸 만드나요? 라며 나무라기까지 합니다. 저에게 만들기는 손을 움직이며 느끼는 즐거움이라는 실용이 있습니다.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다고 해서 실용적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즐거움을 즐기지 못하고 무엇을 만드는 것이 시간과 돈이 많은 사람들만 하는 사치 또는 딴짓으로 비꼬아 말하는 사람을 만날 때면 매번 마음이 아픕니다. 저의 만드는 즐거움은 왜 봐주지 않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밖에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드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소비는 돈으로 손쉽게 물건을 얻을 수 있게 하지만 가치를 얻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 음식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정성 들여 요리를 직접 준비해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함께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나요? 무엇을 만들면서 들어간 시간과 노력은 과정 안에서의 신체적, 정신적 즐거움의 가치를 가져옵니다. 이 즐거움을 느껴봤다면 왜 메이커가 만들기를 좋아하는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메이커 페어를 돌아다니며 많은 메이커들을 만났습니다. 페어장에 모여있는 메이커들에게 왜 이걸 만드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이와 함께 놀려고, 사람을 돕고 싶어서, 궁금해서, 취미 등 다양한 답변도 있었지만 가장 많이 들은 답변은 즐겁잖아, 재밌잖아 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대답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금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무엇을 만드는 게 즐거워? 메이커는 배워서 할 수 있어요. 처음 3D 프린터로 무엇인가 만들기 시작했을 때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자료도 많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은 최고의 지식 창고였습니다. 3D 프린터 사용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참고하기도 하고 질문을 올려 해결책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냥 실패할 것을 당연히 여기고 실험적으로 3D 프린팅 출력을 뽑아본 적도 많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익숙해진 3D 프린터에 대해
누군가에 의해 강의 요청이 들어왔고 지금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3D 프린터 강의를 하면 가끔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다은쌤은 3D 프린터를 어느 교육기관에서 배웠나요? 저요? 배운 곳 따로 없는데요. 인터넷으로 보면서 직접 해보면서 배웠습니다. 원하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표정으로 그게 가능하냐며 다시금 물어왔습니다. 3D 프린터 교육을 할 때뿐만은 아닙니다. 유튜브에 달리는 질문이나 학생들을 만났을 때 받는 질문 중에는 무엇을 배워야 메이커가 되나요? 메이커가 되려면 무슨 학과에 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쉽게 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꼭 무엇을 먼저 배워야 하고 꼭 어떤 학교를 가야만 된다는 전제가 깔린 질문들을 들을 때면 그동안 얼마나 수동적으로 배움을 접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메이커 매거진과 메이커 페어를 창시한 데일 도어티가 한 말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메이커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메이커는 천재가 아닙니다. 메이커가 무엇을 만들어 보고 싶을 때, 궁금해졌을 때, 능동적으로 알아보고 배워보고 시도해 보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무엇인가 배운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꼭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거나 학교를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열려 있고 참고할 자료들이 매우 많습니다. 능동적인 학습자의 태도를 가진 메이커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실패는 당연합니다. 메이커는 다시 해보면 된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배우고 실패하고 도전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도 무엇인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배움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메이커 다은쌤의 유튜브를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한 날, 저는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도 유튜브를 개설하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검색창에 쳤습니다. 유튜브 시작하기. 다양성이 존중되는 메이커 페어. 메이커라는 말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무엇인가 만드는 행위와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DIY, 크래프트, 핸드메이드, 자작, 프라모델 등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저는 메이커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묶은 하나의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드는 것이 그 무엇이든 어떤 분야이든 간에 상관이 없으니까요. 메이커 페어에 나온 사람들은 너무나도 다양했습니다. 성별, 인종, 나이에 상관없이 그저 자신이 관심사로 어떠한 이유로 만든 다양한 작품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기계는 남성만의 전유물이 아니었고 뜨개질은 여성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메이커들은 뜨개질 기계를 만들어 왔고 남학생은 쿠키와 케이크를 만들어 메이커 페어에서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한 손밖에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빨래 집게를 만들어 온 할머니부터 태양광으로 움직이는 3D 프린터를 만든 초등학생까지 메이커의 작품의 난이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단어를 잘라놓고 시를 지어보라는 메이커부터 커다란 종이를 깔아놓고 그림을 그리는 메이커까지 작품에 정해진 분야도 없었습니다. 작품을 전시하는 형태도 각양각색입니다. 누구는 하루는 열심히 풍선만 불고 하루는 풍선을 열심히 꼬더니 마지막 날 완성된 풍선 드레스를 입고 메이커 페어 행사장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만지지 마세요가 아닌 만져보세요, 사진 찍어가세요, 물어보세요 등 메이커는 자신의 작품을 하나라도 더 설명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전시 형태도 가만히 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누워서 보기도 하고 직접 태워주는 등 자신의 작품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메이커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메이커들은 서로의 작품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평가하지 않았고 아무도 어리다고 허접하다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메이커라는 이름 아래 모인 사람들은 손의 놀이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었고 자신의 즐거움처럼 다양한 사람들의 즐거움을 존중해주고 있었습니다. 공유할 때 얻는 또 다른 가치. 처음 3D 프린터를 시작했을 때 띵기버스라고 하는 3D 모델링 공유 사이트에서 정말 많은 모델링 파일을 다운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들어가서 새로 올라온 모델링 파일을 구경하고 무료로 다운받고 출력하기를 몇 달이 지나고 직접 만든 모델링을 올려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필요한 한 사람이라도 받아가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지만 굉장히 간단한 모델링이어서 누가 받아갈까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2014년 9월 처음으로 3D 모델링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모르는 누군가가 다운로드 받아가고 좋아요가 눌러졌습니다. 좋아요가 좋았습니다. 내 모델링이 누군가에게 쓸모가 있구나 하는 신기함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아주 작았지만 무엇인가 기여했다는 뿌듯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영감과 자극을 주며 새로운 지식이 생산되고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만약 내가 지식과 경험을 꽁꽁 가지고 있으면 아끼다 똥 된다 라는 옛말처럼 가치가 쉽게 사라질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만들고 실험했던 순간들을 기록하고 유튜브에 영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정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편집해서 하나의 영상을 만드는 과정은 그닥 재밌지는 않습니다. 같은 장면을 수십 번 보기도 하고 다시 보면서 빠진 설명이 없는지 발음은 정확하게 했는지 확인을 반복합니다. 귀찮을 수 있음에도 자료를 정리해 영상을 만드는 것은 이것을 공유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산발적으로 흩어있던 경험과 지식을 하나로 정리하는 것은 그동안 해온 활동과 과정을 되짚어보며 성찰하기도 하고 다음에 무엇을 하면 되겠다는 아이디어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했던 일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가끔은 제가 2년 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을 다시 보며 아, 저때 저렇게 만들었구나 하며 스스로 다시금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하나 둘 공개한 게시물이 꾸준히 쌓이면서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에 관심 있는지 알려주는 홍보 채널이 되었습니다. 공유를 하면서 얻은 가장 큰 가치는 평생 모르고 살아갈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물론 세계에 공유된 저의 3D 모델링을 알아보고 메이커 페어에서 인사를 하러 찾아온 외국인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공유해 놓은 3D 모델링으로 3D 프린팅을 시작했습니다만 이제는 다른 메이커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만들 수 없고 혼자 즐거울 수 없습니다. 저도 인터넷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공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식은 공유가 되었을 때 가치가 더 빛나고 함께 만들었을 때 즐거움이 배가 되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면서 왜 메이커 문화의 공유 문화가 핵심인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만듭니다. 메이커가 만드는 가장 멋있는 작품. 메이커 문화에 매료되면서 누구를 메이커라고 부르는지 저 스스로 어떤 메이커가 될 수 있는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 전재산 탕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세계의 많은 메이커들이 어떤 정신과 철학으로 살고 있는지 관찰했습니다. 메이커들은 만드는 자체를 즐기고 있었고 능동적으로 무엇인가 한번 배워보겠다는 정신, 실패해도 괜찮다는 긍정적인 정신으로 다시 시도하고 기록하며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메이커들은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을 자신의 방법으로 찾아 만들고 서로 공유하며 함께 살고 있는 생태계였습니다. 그 안에서 메이커가 만든 가장 멋있는 작품은 그들이 살아가는 주체적인 삶이었습니다. 메이커 페어에 나온 다양한 작품들은
각각의 이유와 삶의 이야기가 묻어나와 있었으니까요. 저는 메이커 활동을 넘어서 메이커 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메이커 교육에서 기대하는 가치는 메이커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고 어려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만나고 돌아왔던 메이커들처럼 우리나라 학생들도 능동적으로 배우려 하고 긍정적으로 도전하면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갖기 바라서 메이커 교육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